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소개하기 전에 먼저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는 2D 부품, 2D는 빼야죠. 부품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로 들어가야 되니까 S, 단축키 S죠.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 S 누른 다음에 2D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 저는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거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작성에 있는 거 다 해야겠죠. 다 했죠. 저기 선, 원, 호, 직사각형, 여기 목각기 텍스트처럼,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이제 투영까지 다 했었는데, 그럼 작성 다 끝났냐? 끝난 게 아니라 작성 뒤에 보면 이제 활사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딱 눌러 보시면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블록 작성과 정확한 입력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남아 있죠. 자, 이거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나는 진짜 꼭 필요한 기능, 진짜 모든 사람이 범용적으로 다 무조건 쓰는 기능, 그 외에는 기능이 있어도 알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영상을 끝내시고 나가시면 돼요. 왜냐면 저 블록 작성하고 정확한 입력은 진짜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을 거고, 물론 이제 실무에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걸 알면은 편해질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입력은 또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블록 작성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포인트는 있어요. 저걸 알면 좀 더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정확한 입력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 개념을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 당장에 이제 전산환경 기계들 기능 같은 이제 국가자격 시험이라든가 이런 자격 시험이 문제야.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간단한 모델링 작업만 되면 돼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모델링 작업만 되면 돼라고 생각을 하면은, 웬간한 모델링 작업에서 우리가 저 블록, 그때 3D CAD에서 저 블록이라는 개념이 쓰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없어요. 안 써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 보고 인생 끝이야. 시험만 합격하면 돼. 내 모든 학습은 시험에서 끝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여기까지 이거 더 이상 볼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그냥 보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야 많이 봐주셔야 저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 시간도 좀 길어져야 광고 수익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길 원하지만, 굳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까지 붙잡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준비 작업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준비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작성해서 직사각형, 그것도 2점 직사각형을 가지고 클릭, 자, 원점, 여기 있죠? 원점에 마우스 갖다 대고 녹색이 나왔으면 클릭해서 쭉 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치수를, 지금 좌우 치수가 블록에 잡혀 있는데 30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탭, 높이도 3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30x 30짜리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럼 이렇게 하나의 프로파일, 자, 위치를 좀 옮겨보면 이렇게 정사각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뭘 해줄 거냐? 돌출을 해줄 거예요. 돌출. 자, 그럼 이면을 돌출할 거고, 돌출하는 거리도 바로 그냥 30 입력하겠습니다. 30. 그래서 30x 30x 30. 뭐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를 확인. 만들어줄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뷰큐브에 있는 홈 버튼 눌러서 딱 가운데 기본 등각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앞면, 정면에서, 자, 정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건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하려면 스케치 작성.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요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수 있게 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형상을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블록을 하려면 단순하게 선 하나를 블록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개의 객체가 섞여 있는 모양,
가지고 이제 블록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형상,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릴 거거든요. 자, 일단은 작성해서 선을 이용을 할 건데, 선 단축키가 L이었죠? L 눌러서 이제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화면 공간 안에서 대충 위치 잡을게요, 그냥. 요 정도에서 클릭하고 수평으로 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기호가, 요 수평 기호가 나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겠죠. 수평 기호가 나오는 상태에서 쭉 뺄 거고, 좌우 폭을 이제 20mm를 줄 거예요. 그래서 20,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이제 20 치수가 들어갔고, 이제 높이가 가는데, 높이는 대략 5mm 정도 갈게요. 그 다음에 뒤로 뺀데, 뒤로 수평하게 뺄 건데, 이때 이제 직각이라는 게 나오겠죠. 네, 직각이라는 게 나올 거고, 여기서 거리는 한 5mm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자, 대각 거리는 제가 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하고, 각도도 나중에 대충 따로 지정을 할게요. 자, 클릭하고 이제 여기서 또 수평하게 쭉 뺄 거고, 자, 수평하게 뺀 상태에서 클릭, 수직하게 내려오는데, 여기 내려오는 거리는 5mm 잡을게요. 수직하게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하게 다시 이렇게 들어올 거고, 대충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때 중요한 거, 지금 보시는 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기호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얘기냐면 이 선하고 지금 당신이 그리는 이 선하고 뭐다? 평행하다. 그럼 내가 저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뭐예요? 저 평행이라는 구독 조건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저는 저 두 선을 지금 평행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나는 평행하게 만들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게 나오지 않도록 각도를 더 기울여 가지고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요 제어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저 자동으로 붙는 저 구석 조건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할 때는 구석 조건이 안 붙고 자기가 원할 때는 구석 조건이 자동으로 붙고 그거를 제어 가능했으면 좋겠다. 쉽게 제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근거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얘기는 아니고 순간순간 이제 어떤 단축키로 그거를 토글 해줄 수 있게 자동으로 구석 조건이 붙느냐 안 붙느냐 조건을 바꿔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그걸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환경 설정에서만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작업 중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건데 그 정도는 본인이 불편함을 좀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제어만 잘하면 굳이 토글키 없이 저 자동으로 붙는 구석 조건을 안 붙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토글키까지 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래서 약간 저는 그건 오토데스크 쪽에 편을 들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분이 너무 자기 위주로 모든 편한 기능을 맞춰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걸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원하는 기능들만 다 갖출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점점 소프트웨어가 그럼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복잡해지는 게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편했으면 좋겠다. 내 기준으로 소프트웨어가. 그건 욕심인 것 같아. 물론 편하면 좋긴 하겠죠. 자, 근데 뭐 그분 말도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토글키로 순간적으로 껐다 켰으면 더 편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저런 이제 오스랩 제어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스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구석 조건 제어를. 어쨌든 저는 지금 원하는 게 평행이니까 저 평행 기호가 뜬 상태에서 대충 클릭하고 여기서 요 꼭지점, 끝점을 딱 찍어서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한 바퀴 루프를 쭉 돌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안 주어진 치수를 줘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상관없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치수를 마저 줘야지 이 형태가 완벽하게 정의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점하고 위치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원점하고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 정의가 안 되면 선의 색깔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지 끝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얘의 위치는 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수 여기 딱 클릭을 하고 원점이 여기잖아요. 요 원점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거리를 요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줄게요. 밑으로 쭉 빼서 클릭 여기는 5mm. 그러면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선이.
그렇죠? 그럼 이제 좌우폭에 대한 위치는 확정이 됐어요. 저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뭐예요? 완전정이에요. 아직 보면은 6개의 치수가 더 필요하다. 완전정의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높이, 이 선까지의 높이를 줄게요. 높이는 한 7 정도 줄게요. 7 정도. 그럼 이렇게 됐고, 이제 하나 치수를 줬더니 5개 치수만 필요하다고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제일 위까지의 높이, 거리를 줄게요. 여기는, 저는 15를 줄게요. 15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인데, 요 끝이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저는 이제 이 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끝에 선을 이 선하고 딱 일치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선이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에 이 선상하고 맞추고 싶은 거죠. 이 선상하고. 그러면 이제 뭘 줘야 되느냐? 이때 줘야 되는 조건은 이제 일치구석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선하고 일치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선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합으로서 만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일치라는 조건이 뭐냐면 점과 선을 일치시키면은 이 선의 연장선상 안에 이 점이 들어오면 돼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일치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일치 구속 조건이고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이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끝 점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위치가 딱 맞죠.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줘야 될 건 이제 요 선 각도. 각도는 치수. 자, 요 선하고 해서, 아이고, 잘못 찍었다. 점을 찍었네요. 이 선 고를 때 가운데 점 찍히지 않게 주의하세요. 정중앙에 갖다 대시면 중간점이 찍히기 때문에 선하고 선. 요렇게 빼가지고, 요 각도는, 지금 127도로 돼 있네요. 그냥 127도 그대로 갈까요? 127. 127도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 각도. 이 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선의 각도는 한 30도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선에서 이 선까지 거리, 두 선이 떨어진 거리, 평행한 선이니까 요거는 한 4mm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 지금 이 형상은 상당히 많은 치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F8 눌러보면 상당히 많은 구석 조건이 들어가 있죠. 수평이라든가 평행, 직각, 그리고 각 점들마다 여기 지금 표시 안 되는 것 중에 점들마다 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해보시면 아이고 ESC 눌러서 여기 점에다 갖다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치 구석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석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개가 필요하다. 이 똑같은 모양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 하나의 스케치 안에서 만약에 저 모양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패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래서 패턴 기능 아직 안 배웠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제대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사각 패턴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형상 이 파랗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이 선의 구성 요소들을 다 선택을 할게요. 구성 요소를 다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여기 방향 1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앞에 화살표 클릭해서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X축 방향 요 선의 방향 그렇죠? 화살표 이렇게 나오죠. 요 선의 방향으로 자 간격은 30 자 개수는 한 3개 할까요? 3개 30 간격으로 3개 놓이고 그 다음에 방향 2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윗방향 화살표가 반대로 나왔네요. 그럼 여기 이제 반전 눌러주시고 자 개수는 그냥 2개로 갈 거고 높이는 30 할게요. 자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이렇게 패턴으로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구석 조건이 쫙 이렇게 패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는 이제 한 가지 이거예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각 객체마다 다 패턴에 대한 구석 조건들이 지금 붙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유가 엄청나게 많죠. 왜 많냐? 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점에 대한 거, 그렇죠? 뭐 선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구석 조건이 붙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너무 눈 아파서 못 보니까, 자, F9 눌러가지고 구독 조건 보이는 거, 이제 꺼줄게요, 다시.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제 여러 군데에다 갖다 놨는데, 원본의 치수를 내가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그쵸? 패턴을 이용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20도 있고 여기 15도 있는데 높이 바꿔볼까요? 높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게 15가 아니고 13이야. 예. 그랬더니 어떻게 나머지도 다 따라 바뀌는 거 지금 보이셨죠? 그러면, 이거 하나로 다 따로 바뀌는 거, 전혀 문제가 없네. 그쵸?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 원본만 수정을 해도 다 바뀌는 거. 그러면은, 굳이 이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뭐냐면, 배열이 규칙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벤터에 스케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는 규칙적이에요. 직사각 패턴. 원형 패턴. 그럼 이제 얘는 각도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미러. 이거는 대칭이고. 그냥 규칙적인데 방향은 하나고 규칙적으로 된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얘가 이 원본이 여기도 있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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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손으로 대충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규칙이잖아요. 그럼 저걸 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이 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면 복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는 거니까 복사를 한번 해보자. 복사를 할게요. 복사. 자, 복사하고 이제 선택이 이렇게 파랗게 불 들어와 있죠. 선택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 밑에 선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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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 자, 요렇게,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뭐만 선택했냐면 형상만 선택했어요, 형상. 생긴 모양, 여기 있는 치수들 선택 하나도 안 했어요. 그쵸?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이 생긴 모양만 복사할 거야. 이 치수들까지 복사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딱 보면, 이제 요건 기준점. 기준점을 써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하얗게 돼 있잖아요.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자 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딱 찍어주면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붙어서 와요. 붙어서 오는데 지금 딱 보시면 뭐가 딸려와요? 치수 구독 조건이 같이 딸려오네. 난 치수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형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복사를 하는데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내려놔요. 탁 클릭해서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복사가 됐고, 여러 군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렇게 했어요. 불규칙하게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ESC. 자, 그러면 이제 종료했어. 그래서 복사까지 됐어. 다 좋아.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아까 13이란 말이야. 다시 15로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 15 해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은 원래대로 따라와. 근데 얘는 안 따라와. 왜? 별개잖아요. 치수가 별개잖아. 얘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줘야 되냐면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얘는 이 치수야. 이렇게 확인. 뭐야? fx를 걸어줘야 돼. 함수를 걸어줘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요거 하나만 걸어줬잖아. 하나만 걸어줬으니까 내가 여기를 바꿨어. 19야. 그게 뭐야? 얘는 안 바뀌어. 그럼 뭐야? 여기 있는 치수를 기본적으로 다 방금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더블 클릭하고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fx 걸어줘야지. 얘도 걸어줘야지. 얘도 걸어줘야지. 얘도 걸어줘야지. 얘도 걸어줘야지. 얘도 걸어줘야지. 여러 군데 갖다 놨어. 얘 또 별개잖아. 얘가 fx 걸리지 얘가 fx 걸린 게 아니잖아. 그럼 얘도 뭐 해줘야 돼? 얘도 fx를 걸어줘야 돼. 그러니까 복사를 이렇게 여러 군데다 배치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노가다가 그냥 여러 군데다 그때그때 갖다 붙이는 거하고 다를 게 없네? 그쵸? 이걸 다 일일이 fx를 붙일 거면, 그러자. fx 안 붙이고 어떻게 해요? 바뀌면 다시 복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떤 게 지금 필요해진다? 이럴 때에 비로소 블록이라는 게 필요해진다. 즉
이 블럭이라는 기능은 아예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불규칙하게 여러 개가 필요하다. 똑같은 모양이. 그리고 얘가 수정됐을 때 같은 모양으로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린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이때서야 비로소 스케치 블럭이라는 게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스케치 블럭이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왜냐면 실무에서는 진짜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건 다 지울 거고, 여기 패턴 시켜준 건 다 지울게요. 패턴 시킨 건 다 날릴 겁니다. 요거. 패턴이 안 날라가네? 네, 안 지워지네? 자, 요거 치수를 지워볼까? 치수도 안 지워지고. 네, 패턴이라는 게 안 지워지는 이유가 이 패턴 구석 조건 때문에 그래. 이게 구석 조건 형태로 남아있어. 그런 건데, 자,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패턴 끊어주는 게 있나? 예, 패턴 삭제가 있죠? 예, 패턴 끊어주는 거. 패턴 삭제. 예,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고. 패턴 삭제를 해줄게요. 자, 일단 저 패턴에 대한 건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블록을 만들어야죠. 예, 이제 블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블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서 작성. 확장을 하고, 블록 작성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블록 작성, 저 뒤쪽에 보면은, 이제, 가로치고 뭐 없죠. 그러니까 단축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단축키 없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있는 예시예요, 예시. 이건데, 딱 보면 이제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기구 구성이 있고, 이걸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전 오토데스크가 이 블록을, 인벤터에서의 이 블록을 제가 생각한,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런 이유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설명할 때 요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내포된 이제 유연한 블록을 사용하여 뭐 유연한 부품 조립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 블록을 만들었을 때의 이제 개념이 뭐냐면, 한참 이제 3D에서 3D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D에서 동작 시뮬레이션 하죠. 입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동작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부품 모델링 다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3D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3D를 못하는 오토캐드, 2D 회사. 2D 회사에서는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동작 시뮬레이션을 꿈도 못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오토데스크가 뭘 했냐면 3D 캐드들이 하도 활성화가 되고, 인벤터는 3D 캐드에서 명암도 못 내밀고 있으니까, 솔리드웍스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고 명암도 못 내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제 주수입원이 오토캐드인데 2D 캐드인데, 그러면 3D 캐드가 쓸모 없을 정도로 2D 캐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동작 시뮬레이션도 2D 캐드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은 이제 오토캐드에다가 구속 조건을 넣었어요. 오토캐드 작업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토캐드 보면 이제 요새 버전들 보면은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예. 파라메트릭을 넣고 이제 오토캐드에서 2D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오토캐드 3D 시뮬레이션은 안 되지만 2D적으로 시뮬레이션, 저런 동작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이거를 인벤터에 같이 넣으면서 인벤터에서도 저거 되게 해놨던데, 인벤터에서 이게 무슨 의미야? 어차피 인벤터로 할 거면 우리가 3D 하겠다는 얘긴데 그냥 3D 만들어서 동작 시뮬레이션 하면 되지, 여기서 이 짓거리를 왜 하니? 이 블럭이라는 게 오토데스크 당시 이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전혀 쓸모 있는 기능이 아니었어. 오토데스크가 그냥 괜히 헛다리 짚는 뻘짓거리를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뻘짓거리를 만들었지만 유용한 부분은 존재를 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군데에 불특정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 블럭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원래 당초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설명한 건 좀 달라요. 설명한 건 좀 다른데, 어쨌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작성, 블록 작성 단축키가 없으니까 얘를 클릭해야겠죠. 자,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 옛날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돼 있는 건 여기 형상에서 선택, 그렇죠? 내가 블록으로 만들어준 형상을 선택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돼 있으니까 아까 이제 패턴 할 때처럼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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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 지금 선택할 때 뭐 컨트롤 키 안 누르고 계셔도 계속 추가됩니다. 그냥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형상에 관련된 선만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치수 구석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선택 안 했고, 그렇죠? 자,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삽입점이라는 게 삽입점 여기 선택 눌러가지고 자 여기 삽입점의 위치를 내가 안 정해줘도 돼요. 안 정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정해주셔도 나오는데 이제 얘를 좀 편하게 배치하려면 내가 원하는데 삽입점을 넣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오토캐드에서 블록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블록을 삽입해주는 기능을 썼을 때 내가 삽입점을 찍으면 그 선택을 해주면 그 점이 항상 마우스 센터에 딱 붙어가지고 삽입하게 돼요. 그럼 내가 위치 잡을 때 편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삽입점을 지정을 할게요, 저는. 자, 여기 요 끝점을 삽입점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지금 체크 안 하고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블록을 만들 때는 반드시 블록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블록 이름은 이전에 제가 만든 블록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과 겹치면 안 되겠죠. 같은 이름의 블록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 일단 전 대문자 A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할 건데 확인할 때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요. 여기의 변화를 잘 보세요. 지금 있는 구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표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본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돌출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 2가 있는데, 스케치 2 앞에는 뭐가 오냐면 플러스 버튼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저걸 잘 기억하고, 혹시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돌려보세요. 앞뒤로. 변화가 생긴 다음에 앞뒤로 돌려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찌됐든,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을 누르면 자 바뀌었죠. 뭐요? 스케치 2에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요. 닫으면 플러스, 이거 누르면 플러스로 바뀌고 그 안에 뭐가 A1이라는 블럭이 생겼죠. 그리고 또 뭐가 생겼냐면 중요한 거 블럭이라는 폴더가 블럭이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겼다. 즉 이게 이제 블럭이라는 형태의 자원,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여기서 위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자원의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링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 또는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 블럭이라는 개념의 자원이 추가가 됐어. 그래서 저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 화면에서 달라진 건 뭘까요? 제가 분명히 이 형상들만 선택을 했는데 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속 조건과 스케치 구속 조건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건 사라진 게 아니라 블록 안으로 가버린 거예요. 블록 안에 있어요. 블록 안에. 저 스케치라는 것들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블록을 만들 때 그 스케치 구속 조건이랑 그런 것들을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상만 선택을 했는데 어차피 그 구속 조건들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넘어가는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아까 우리 복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형상만 선택해서 복사를 했는데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뭐가 따라갔어요? 스케치 치수라든가 구속 조건들이 그대로 따라갔다. 그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자세를 수평하게 유지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 점하고 점하고 돼 있으니까 요 점과 점의 거리만 맞으면 자세가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쵸? 제 치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세가 바뀌어요. 바뀌고, 그러면 얘를 이제 수평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 조건 하나 더 줘야겠죠. 수평 구속 조건에서 요 바닥이 수평이어야 돼. 이렇게 되면 다시 완전 정의된 상태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블럭을 사용하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 이 블럭이 이제 이 스케치상에서 이제 여기도 있어야 돼, 저기도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블럭이란 자원이 생겼죠.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블럭이 생겼죠. 자, A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제 복사, 삭제, 블럭 편집, 블럭 배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블럭 배치를 눌러볼까요?
배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마우스 센터에 어디가 따라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정한 삽입점. 그렇죠? 제가 삽입점을 지정을 했죠. 그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삽입점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블록을 갖다 놓을 때 그 위치를 배치할 때 편하게 배치할 수 있냐. 그럼 난 이 점을 여기 요 끝점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 내려놓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 자, 불특정 위치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조건에 이제 부합을 했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부합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자, 얘를 편집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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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편집을 하든 똑같이 다 바뀌어야 된다. 블로그 생길 때 정말 좋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패턴 같은 경우는 원본을 수정해야 돼요. 무조건. 초반에 원본을. 근데 얘는 얘를 수정해도 되고요. 얘를 수정해도 되고요. 얘를 수정해도 됩니다. 얘는 원본이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하는데 얘를 수정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주느냐? 저기서 얘를 오른쪽 클릭해보면 여기 보면 분해가 있고 유연성이라는 게 있고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 이 아래쪽에 있는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자, 뭘 저걸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 그냥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활성화가 되고 흐리게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가 19가 아니라 아까 20이었는데 20 해주면 어떻게 돼? 치수가 20 다 바뀌는 거예요. 마무리. 이해되셨죠? 이게 블록이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렇게 불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막 배치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다 갖다 놔도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제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야. 이 실무 하다 보면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쓸 일이 있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데스크가 처음에 저 블록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설명을 봐도 여기 있는 설명을 봐도 이게 이제 이 글이 설명에 나와 있는 저 그림만 봐도 오토데스크는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것보다 야 그건 야 3D 캐드에서 뭐 그런 게 중요하겠냐? 이런 게 중요하지라고 했지만 정작 실무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생각한 이 괴상망측한 요 아이디어 2D에서 저 동작시물을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저 괴상망측한 아이디어보다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돼.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더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오른쪽 클릭 분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 내가 분해를 선택한 애들은 이렇게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은 당연히 얘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어가 돼야 되니까 얘만 제어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구독 조건들이 다시 다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선 얘를 바꿔도 얘는 안 바뀌겠죠. 분해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배치해놨는데 그 중에 얘만 따로 관리돼야 돼. 그러면은 또 형태는 비슷한데 얘만 치수가 14. 이럴 수 있잖아요. 다 비슷한데 얘만 여기 높이 치수만 14.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쫙 배치해놓은 다음에 얘만 연결 끊어주고 싶은 애만 분해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 그쵸? 이렇게 쓰면 된다. 블럭이라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자격증 시험 보는 거나 학습하는 학생들은 진짜 저걸 제가 시간 내서 꼭 배워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학생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걸 내가 시간을 내서 굳이 배워야 돼? 안 그래도 지금 배워야 될 기능이 많아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저는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야 이거 좋은데? 이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이거 얘기하는 이 블럭이라는 거 얘기하는 학원 강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이 블럭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근데 의외로 실무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거를 배울 때 너무 시험 위주로 배우고 있어요. 안 좋아. 그러지 마. 물론 취직하는데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취직을 유지하는 데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걸? 지금의 제가 학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교육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그거예요. 너무 실제하고 동떨어져서 가. 너무 이론적으로 취급하고 너무 그쪽으로만 아니 완전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실제와 가깝고 실제와 밀접한 그런 교육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활용할 수도 있죠. 편하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럼 요 겉에 요 정육면체는 왜 그랬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죠. 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넘을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오른쪽 클릭했을 때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했을 때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저 안 해봐서 못 보여드려요. 안 해봐서 못 보여드리고 이제 개념을 알아요. 개념은 뭐냐면 개념은 요 그림에 있어요. 그림에 작성해서 이제 블록 작성을 딱 마우스 갖다 대고 있으면 나오는 그림에 있어요. 그림에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요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겹쳐 있죠. 선이. 예. 이게 뭐냐면 실린더예요. 실린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링크를 움직이면 얘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즉 이 하나의 블럭이 뭐냐면 가변 블럭이에요. 가변성 블럭이. 나중에 이제 인벤터 배우고 나면 이제 인벤터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변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가변 스프링. 스프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원래 스프링이라는 애가 원래 변하는 애인데 그쵸? 누르면 눌리고 누른 거 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3D CAD뿐만 아니라 3D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그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물체가 어떤 링크 관절을 통해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이건 통짜의 하나의 부품인데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아니면 그 휘어 있는 각도가 꾹 누르면 눌리고 이런 탄성 변형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프링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벤터가 어떻게 하냐면 가변 스프링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요. 이게 가변 스프링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은 인벤터의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소록이 안 돼요. 솔리드웍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인벤터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된 부품에서 가변이 된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억지로 구현할 수는 있는데 구현해보면 알겠지만 동작이 되게 이상해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솔리드웍스에서. 그래서 이 가변 스프링이 인벤터의 장점이기는 해요. 인벤터에서 저 가변 스프링은 되게 잘 돼요. 잘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잘 되긴 하는데 쓸 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의 동작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가변 스프링의 기능이 해주는 역할은 스프링의 동작성을 보여주는 게 끝이야. 그리고 이게 소록보다 좀 잘 된다라고 하지만 소록도 그거를 그 동영상으로 만들 때 스프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은 소록도 있어요. 단지 이제 그게 좀 편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쪽으로 빠져요. 시뮬레이션. 소록은. 시뮬레이션으로 빠지고 인벤터는 이 가변 스프링이 그냥 동영상 만들어주는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끝나요. 시뮬레이션까지 안 가고 스튜디오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 소록은 약간 쓰기 어렵다. 이제 인벤터는 약간 쓰기가 쉽다. 동영상 만들 때. 근데 동영상을 안 만들고 내가 손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것도 인벤터도 이건 안 돼요. 가변 스프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인벤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면 저 가변 스프링 영상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진짜 오토데스크 이쪽 하시는 분들이 뭔가 보여주는 게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실제 실무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거? 좀 뭔가 엄청난 기능이 있어 보이는 거. 그냥 헛기능에 대한 자부심들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들이거든요, 이건. 이 기능들은. 이거는 좀 저도 이제 제가 계속 인벤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뉴팩처링 2급이라는 시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매뉴팩처링 1급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가변 스프링이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매뉴팩처링 1급은 좀 쓸모없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기술인데 이걸 왜 하냐예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누구한테 멋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변 스프링이라는 거. 여러분들 저기에 너무 가변 스프링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저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애예요. 설계에서 중요한 건 제품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지, 그걸 어떻게 동작을 구현해서 보여줄 거다가 아니에요. 그건 영업이 고민할 거고. 그리고 그거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할 거면은 그냥 동영상 잘 만드는 애한테, 3D 동영상 잘 만드는 애한테 외주 내보내세요. 설계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야.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이게 확정되어 있는 형태잖아. 이 형태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가 잡아당기면 얘가 쭉 늘어난다든가, 위치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해 주는 게 유연화예요.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가변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블럭을 만들면 이 블럭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연성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유연화. 근데 우리는 그런 동작 링크 개념으로 이 블럭을 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유연화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안 썼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2D 그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동작 링크 안 걸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를 고정시킬 거예요. 고정을 눌러가지고 요 끝점을 고정시킬게요. 그리고 여기서 일치를 해가지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일치시킬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거기 동작 링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얘를 싹 잡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그쵸? 연결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D 상에서 저렇게 어떤 이제 관절을 가진 애가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 연결된 게 이게 관절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이 형체가 어떻게 늘어나서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동작들을 이제 엮어줄 수 있는 게 유연하다. 네. 이 포인트가 움직이면서 이제 따라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유연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저는 이제 안 써봐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의 이제 또 다른 좋은 점.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의 스케치 내에서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원본만 남겨놓고, 하나의 스케치에서 똑같은 이렇게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 마무리.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돌출. 자, 이걸 프로파일로 해서, 자, 여기서 양각으로 한 5mm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했어요. 확인. 그런데 이 모양을 요 우측면에서 음각으로 또 파고 싶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다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하잖아. 그럼 내가 블럭을 안 만들었으면 뭐야? 아까 치수를 생각을 하고 다 일일이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모양을 블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 블럭이라는 폴더에서 A를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블럭 배치를 눌러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놓고 치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5mm 줬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7mm 줬었죠? 7mm. 자, 그래 놓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마무리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이제 블럭 편집으로 들어갔나? 왜 2번 눌리지? 버그인가? 자, 여기서 이제 돌출. 자, 그래 놓고 여긴 팔게요. 음각으로 여긴 파고 싶어. 5mm가 아니라 한 3mm? 해가지고 확인.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나 이거 지금 여기 똑같은 모양이잖아. 이거 좀 요 로고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사이즈를 좀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돌출 2로 가서 스케치 가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이 각도를 30도가 아니라 33도? 좀 각도 세워볼까? 그리고 여기 두께를 좀 더 두껍게 7mm로 두껍게 해볼까? 자, 그래 놓고 마무리를 딱 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한 번 더 눌러야겠죠? 좀 어떻게 양쪽 다 바뀌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똑같은 모양이 내가 이 구성한 입체에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이게 면이 한 면이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편한데. 그렇죠. 블록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 계속 넣어주면서 쓰면 여러 군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야, 이거 편한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블럭이라는 기능이 갖는 의의는 이런 거에 있다. 내가 하나의 스케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자격시험에서는 이제 굳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진짜 똑같은 모양이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여러 면에 들어간다든가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블럭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좀 이제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기능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간간히 저런 작업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상당히 이제 유용하다. 자, 그래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자, 2D 스케치는 이제 요 윗면 가지고 들어갈게요. 윗면 선택해서, 여기 스케치 작성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요건 지금 평면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여기서 롤 버튼 눌러가지고 평면 똑바로 되게 돌려줄게요. 뭐 이 상태는 중요하잖아요. 얘 활용할 거냐, 활용할 게 아니라 그냥 스케치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스케치 4라는 또 다른 이제 스케치 피처를 만들었고, 저 스케치 4를 통해서 스케치 4의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 보면 정확한 입력이에요. 지금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그쵸? 작성해서. 정확한 입력. 클릭하려고 해도 안 되죠. 선 눌러주고, 여기서 딱 눌러보면, 그쵸?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나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저게 뭐냐면 지금 마우스로 제가 이제 선의 시작점 어디 찍을 거야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내가 임의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마우스로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그쵸? 예, 찍는 거예요. 요걸 이제 뭐 내가 키보드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탭 키를 눌러주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예, 저 블럭 안 지금 파랗게 바뀐 거 보이시죠? 내가 여기다 X축은 10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그쵸? Y축은 예. 잠금 버튼 생겼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0이야.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거기가 찍히는 거죠.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데 저것도 러프하다라는 거죠. 저거 말고 좀 더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ESC 눌러가지고 선 작성 명령 이제 종료를 할게요. 작성에 가시면 정확한 입력이라는 건 당연히 꺼져 있고요. 선이라는 걸 실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다른 명령이 실행되고 나서 즉 정확히 말하면 어떤 위치를 제가 입력해야 되는 명령이 실행되고 나서 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 줄 수 있는 이런 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우스에 따라다니던 뭐가 사라져요? 헤드업이 사라져요. 그렇죠? 아까는 마우스 근처에 헤드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탭키로 전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 생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이거 입력해서 제어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 뭐가 얼마나 정확하다는 얘기지? 아까 헤드업으로도 충분해. 헤드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거를 그냥 여기다 띄워줬다고 이게 정확한 입력이라고? 근데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입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점 좌표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저게 추가됐다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기고 있다. 과연 저게 필요해? 굳이 이럴 필요 있어?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X, Y 좌표인데 어떻게 돼요? X 좌표 및 X축 각도.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제가 필기책을 써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선. 트라이어드가 재배치돼 버렸네. 원점으로 재설정하고, 이 상태에서. 자, X 좌표 및 X축 각도. 그럼 제가 마우스로 켜놨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지금 원점 위치에 뭐가 생기냐면, 트라이어드라는 게 생겨요. 여기 이제 트라이어드라는 게 생기는데, 트라이어드는 이제 여기 지금 녹색, 빨간색, 이렇게 보이는 이것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Z축까지 하면 이제 파란색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건데, X축 좌표 및 X축 각도면 얘를 기준으로 X축까지 거리, 이 거리를 따져요. 그리고 X축으로부터 이 각도를 따져요. 근데
아까 처음에는 이제 XY 좌표다. 우리가 XY 좌표라는 건 익숙한데 이 거리의 이 각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럴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이제 각도를 가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 선의 길이와, 그렇죠? 이 선의 대각 길이와 이 각도를 생각하는 경우는 뭐 그래도 있어요. 그나마 있어. 근데 그래도 이 선의 길이도 아니고 이 포인트까지 선의 길이도 아니고 이 점에서부터 X축까지 거리의 이 각도야. 묘한데?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필요하냐 이거지. 자, 눌러보면 자 Y 좌표 및 X축 각도야. 그건 또 뭐야? 자 이렇게 있어. 그건 뭐야?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따지고, 그렇죠? 원점에서부터 이 높이를 따지고 거기에 이 각도야. 야, 저렇게 생각한다고?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입력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따지면 아예 없을 건 아닌데, 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너무 독특한 거죠. 그래, 저런 쓸데없는 것들이 굳이? 거리 및 X축 각도.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리 및 X축 각도가 이거죠. 이 거리의 X축 각도. 이게 이제 우리 항상 극좌표의 기본이니까. 그렇죠? 극좌표. 근데 이게 3D에서 처음에 저 포인트를 어디를 찍느냐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왜냐면 3D는 기본적으로 뭐냐? 파라메트릭 구조예요. 파라메트릭.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어디를 찍느냐,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입력하느냐는 우리가 어디서 중요하냐면 오토캐드에서 중요하죠. 오토캐드. 2D 캐드에서는 중요해. 왜냐하면 2D 캐드는 파라메트릭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뭐야? 형상을 정의하면서 그 형상을 정의할 때 치수를 정확하게 때려. 그게 오토캐드, 2D 캐드의 특징이야. 근데 3D 캐드는 뭐야? 파라메트릭이 있기 때문에 뭐래? 처음에 그냥 나 삼각형 필요해 그러면 치수 없이 삼각형을 그려. 그리고 나중에 치수를 주잖아요. 왜? 바뀌니까 계속 치수를. 우리가 파라메트릭, 즉 매개 변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치수를 제어해 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난 이런 형태가 필요해. 아까 제가 그렸던 거지. 선 해가지고 저기 지금 정확한 입력은 무시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난 이런 형태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점의 위치가 중요했냐? 아니지. 나중에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축으로 40입니다. 이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점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할 때부터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3D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위해서 저 정확한 입력이라는 기능을 쓰기를 바라는 거야, 오토데스크는. 물론 이제 실무에서 저 기능을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 있는, 저는 이제 제 경험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쓰는 사람. 저는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내가 못 봤다고 제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를 만난 게 아니잖아. 없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지. 하지만, 이거를 과연 정확한 입력을 쓸 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입력 형태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칸을 통해서 정확한 좌표의 위치로 입력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어드, 이제 기본 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좌표가 요 트라이어드 위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X축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X축으로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Y축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제 X축 플러스 Y축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기준으로 지금 마운트 포인트인데, 기준이 내가 여기 기준으로 아니라 딴 데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럴 때 뭐 하냐면, 트라이어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쵸? 트라이어드의 위치를. 그래서 트라이어드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거, 잘못 찍었다. 그리고 정확한 입력 나왔을 때 요 트라이어드 상대 절대 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상대
절대. 지금 상대로 돼 있었죠. 상대.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그죠? 내가 이제 어딘가 툭 찍으면은 상대로 돼 있으니까, 요 점에 입력돼 있으니까는 점을 찍으니까 상대로 되면 이렇게 나오고, 절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예. 요게 상대로 돼 있으면은 이 원점이 안 바뀌어요. 예, 원점이. 절대로 돼 있으면. 원점이 바뀌고, 이게 상대로 돼 있으면 내가 어떤 점을 입력하고 나면, 툭 입력하고 나면 상대니까 얘를 기준으로 다음 점. 그죠? 계속 원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상대좌표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예, 위치가 바뀌면 바뀐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점으로 재선점 눌러주면 다시 원점으로 와. 트라이어드 재배치를 딱 눌러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트라이어드를 잡아서 움직이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네. 여기 이 점에 붙어. 그쵸? 붙죠. 네, 트라이어드 재배치해서 이 점에 붙어. 얘를 찍고 트라이어드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 점에 붙어. 하면 이렇게 옮겨지죠. 트라이어드 위치.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나는 여기다 붙여주고 싶은 데는 안 돼요. 트라이어드 재배치해가지고 트라이어드를 한번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툭. 네, 안 돼요. 어딘가 완벽하게 포인트로 존재를 하는. 그쵸? 여기도 안 돼. 여기는 돼. 그쵸? 어떤 이제 선의 형태로 점의 형태로 포인트가 확정돼 있는 곳에 저렇게 원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마우스는 이렇게 이 선이 끝나는 점에서 있지만 이 점을 기준으로 절대좌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상대좌표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하느냐. 물론 필요한 상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저런 형태다라는 거고 이거 끄는 건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위치 막대를 여기서 고정을 해라라는 거고 자동 페이드는 이제 이거 사용 안 하면 천천히 이제 꺼졌다가 다시 이제 입력하는 게 나오면 다시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꺼졌다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동 페이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저렇게 그렇죠. 근데 요거까지 꺼지진 않아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네들이 다시 표시되고 마우스를 떼면 사라지고 그죠? 이런 설정. 미니 도구 막대 위치 고정. 그러면 이제 위치가 그냥 얘네들이 위치가 내가 잡아서 움직일 수 있네? 고정하려면 고정이 왜 꺼져? 다시 위치 고정이 켜져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동 페이드는 저렇게 되고 원래 이제 도구 막대 위치가 고정이 얘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미니 도구 막대니까 뭐 따라다니는 뭐가 고정돼야 되나? 네, 그렇네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얘 끌 거면 저 기능을 나 끄고 싶다 그러면 작성 가서 이제 여기 정확한 입력 이렇게 딱 누르시면 네, 안 꺼져요. 그렇죠? 작성 가서 나 끄고 싶은데 다시 이거 눌러볼까? 안 꺼져요. 그렇다고 ESC를 누른다? 그럼 선 작성되는 게 종료되고 다시 선을 눌러주면 다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끌려면 아예 닫기를 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기능 안 써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작성에 있는 이 정확한 입력은 쓸 거다 말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 그리고 제 수업을 따라하는 중간에는 이 정확한 입력은 죽었다 깨나도 쓸 일이 없어요. 저는 저거 3D에선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고 저 기능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없애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저기를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복잡함에 한 방울을 더 추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오토데스크의 너무너무 잘못된 실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인벤트라는 게 워낙 옛날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손대기 힘들 정도로 소프트웨어 구조가 복잡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퓨전이라는 걸 새로 만든 이유도 여기서 어떤 개선을 더 하려면 아예 새로 만드는 게 더 낫다. 지금 이 복잡한 구조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몰라요.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그런 회의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뜬 소문 떠다니는 거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런 복잡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방울을 더한 게 이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능. 정확한 입력.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 해서 이 작성 패널에 있는 기능은 모두 다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수정 패널에 있는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